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유럽컵. 시즌 결산 티어리스트. 제 기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약간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냉철한 객관성 솔직히 불가능해. 왜냐? 리그 우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요소가 무조건 첨가될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리버풀이 우승을 안 하고 못하고 2, 3등 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는 진출했고 지금 나머지 컵 대회 결과들이 딱 나왔으면은 그 약간 비판적인 마인드를 가진 채 조금은 오히려 객관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승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우승의 주력 멤버로 남아버린 선수들, 우승하는 과정에서 주축으로 뛴 선수들을 두고 평가를 절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많은 승점을 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감독이 역량이 좋았다고 한들 필드 플레이어들이 잘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에는 냉정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매각 가능이랑 매각 라인은 좀 애매하겠지만 제 생각에 매각해야 된다라고 들어가는 선수들은 그냥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불가, 주전 로테, 매각 가능, 매각. 이적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시즌 평가 플러스 다음 시즌을 두고 남겨야 된다, 팔아야 된다, 다음 시즌도 여전히 핵심 라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골키퍼부터 넣겠습니다. 알리송은 당연히 초핵심이죠. 이번 시즌도 두고 봤을 때 켈러가 일정 기간 벌어다 준 것도 있지만 알리송의 선방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9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6번 라인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골키퍼가 좋아야 된다. 센터백은 물론이고, 우리가 우승을 놓친 과정에서도 골키퍼로 날린 게 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 햄스트링으로 조금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알리송은 완전한 핵심이다. 추 알리송이 더 몇몇 성과를 이루고 브라질로 돌아가든 아니면은 중동으로 떠나서 돈을 더 벌든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알리송은 리버풀과 몇 년 더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리송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다른 팀들이 키퍼로 조금씩 걱정을 하잖아요. 맨시티마저도 에데르송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안했고 결국에는 에데르송도 뭐 나가는 그림도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리송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유지해주는 것 감사하게 느껴야 되고 앞으로 몇 년 더 핵심으로 있어도 된다. 마마르다 슈빌리가 오게 되면은 켈러가 나간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마마르다 슈빌리도 한 3년만 있더라도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차피 감독 입장에서는 컵 대회 했을 때 백업 키퍼를 활용해 주니까 마마르다 슈빌리가 오더라도 한 20경기 안팎은 선발로 출전할 수 있겠죠. 혹여나 알리송이 조금 더 힘들다, 그럼 마마르다 슈빌리가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송과 마마르다 슈빌리 이렇게 두 명을 데리고 있다? 와우, 유럽 최고의 골키퍼 풀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아무튼 알리송은 초핵심, 여전히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S 등급 초핵심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켈러는 이미 이적이 됐지만 시즌을 두고 봤을 때는 핵심 라인에 들어갔어요. 켈러도 알리송 빠진 기간 동안 너무 잘해줬어. 백업으로 이 선수가 백업으로 남아있는 거 우리 기준에선 좋지만 선수 개인에게 봤어서는 만족 안 되잖아요. 골키퍼 많이 뛰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켈러한테는 좋은 얘기밖에 못하겠고 나가서는 또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전 퀄리티고 핵심 퀄리티 맞습니다. 가볍게 A로 뒀고, 그러면은 수비진으로 근데 로버트슨이 어떻게 될까? 나도 이거 로버트슨부터 못하겠다. 로버트슨부터. 아놀드는 평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아놀드 넣어봤자 뭐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냥 아놀드도 아예 평가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센터백부터 뭐 반다이크는 뭐 여전히 초핵심이죠. 코나테도 저는 코나테를 A로 두겠습니다. 핵심 라인으로. 코나테가 완전한 시즌을 이렇게 쫙 보낸 거 처음이거든요. 거의 몸이 건강했을 때는 주전으로 뛰지 못했고 이번에는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를 지정받은 다음에 그래도 약간의 부상은 있었지만 시즌을 완주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하지만 100점 만점에 90점
20점 넘는 센터백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코나테 정말 좋아. 난 코나테 너무 좋고 반다이크랑 호흡도 잘 맞고 이 선수는 무궁무진해. 앞으로도 팀을 떠나게 된다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이 언급될 만큼 퀄리티 있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코나테가 대체가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요. SS 라인은 대체가 안 된다는 느낌을 더 받아야 되는데 코나테 어떻게 뭐 전 대체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값에 받아야겠죠. 레알 마드리드를 가든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게 되든 값을 쳐준다면 코나테 뭐 어떻게 보면 판매해도 저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A에서 두겠지만 A에서도 조금은 높은 라인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저는 그렇다고 코나테가 나가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다이크랑 코나테가 1년 정도 2년 정도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리버풀이 왜 이번에 코나테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은 반다이크는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2년은 물론이고 추후 1, 2년 더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런 몸 상태라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2년 뒤에 반다이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2년 딱 뛰고 3년 차에는 나간다라는 시나리오로 앞으로 스쿼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우리가 2년 동안 반다이크와 코나테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나테가 나갈 거잖아요. 이번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럼 리버풀은 지금 센터백을 데려오죠. 지금 데려오고 그 선수가 2년 동안 반다이크 옆에서 튜터링을 받으면서 2, 3년 동안 받으면서 핵심으로 올라와야죠. 근데 코나테가 지금 내년 한 시즌 뛰고 자유계약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이건 팀에게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이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이번에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매각할 거면은 뭐 보내든 아니면 자유계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백업으로 퀄리티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자유계약으로 진짜 보내서 좀 아프지만 뭐 그렇게 시즌을 보내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코나테가 여기서 시간을 애매하게 끌면서 자유계약으로 가고 우리는 코나테가 남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대체자를 준비를 못했다. 이런 주전 퀄리티의 선수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휴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이 이번 이적 시장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코나테 자리는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빨리 판단 내려줘야 돼. 주력 기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자면은 코나테가 나갈 의사가 있다 하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코나테가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차하면은 우리가 주전 퀄리티 2명을 2년 동안 다 보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코나테가 A로 그 다음 센터백으로 들어가면은 콴사. 와, 근데 콴사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난감하긴 해. 저는 아직 매각까지는 아니에요. 매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에 가까워야 저는 C랑 F 라인으로 들어간다 보거든요. 아, 근데 좀 어렵네. 저는 C하고 B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 스쿼드로 전 둬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금액이 나오면 저도 판매 의향이 있어서 판매 의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C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남겨야 돼라는 생각이 더 세다면은 B에 넣는 게 맞아. B의 끝자락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콴사한테 금액 비드가 괜찮으면은 그래 팔자라는 생각까지도 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B 끝 C 앞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C로 갈 것 같습니다. 콴사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좋은 생각 좋은 의견을 많이 줬던 제 입장에서도 C 맨 앞자리로 갔다는 거는 콴사가 그만큼 이번 시즌을 잘 보내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높은 금액을 받아서 판매해도 된다. 그 돈으로 다른 선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걱정은 되긴 합니다. 네. 매각 가능 라인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렇지만 판매를 웬만하면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이거 코나테도 날리고 그럼 고메즈의 콴사까지 셋을 날리겠다고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콴사가 프리시즌을 잘 보내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나 혹시라도 콴사가 이제 월드컵이 오잖아요. 월드컵 스쿼드 멤버로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타팀에서 주전으로 활용되면서 그런 욕심이 있어서 본인도 나가길 바란다? 그러면은 바로 매각으로 가야 되고 콴사가 로테이션 멤버로 버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 더 끌어올려 보겠다 하면은 남아야죠. 아르네 슬롯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쿼드 멤버로 보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매각이 열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콴사 정도 나이대에서 매각이 열려있다는 말이 나온 거는 내부적으로 잠재력을 어느 정도는 선정했고 그 라인에 이제 완전한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03년생으로 향후 1, 2년 동안 경험치를 더 주면은 완전한 코어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하는 나이대인데
매각에 열려있다. 첼시가 리바이 코리를 두고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콴사는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있고, 코나테가 팔리게 된다면 콴사까지 날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메즈가 여전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콴사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릴하고 콴사는 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릴도 지적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구단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릴을 계속 그냥 경험치 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콴사를 두고 봤을 때 잠재력이 코릴급은 아닌 거라고 본다면은 그럼 나가는 거죠. 만약에 코릴급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면은 저도 그냥 남으라고 할걸요. 스쿼드 멤버로 바로 뒀을 거예요. 근데 콴사가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들은 저조차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콴사는 매각될 가능성이 있고, 저도 매각되더라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꽤 괜찮게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고메즈는 매각이 맞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리버풀은 코나테가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가진 순간부터 이 내부 센터백들의 자리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코나테는 그래도 남는다는 가정에 고메즈는 날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고메즈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코나테가 나간대. 그럼 고메즈를 주전으로 줄 건 아니잖아요. 고메즈 본인이 로테이션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뛰겠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또. 그러면은 고메즈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의 손해 때문에라도 판매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개인도 어느 정도 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메즈는 그냥 100% 매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평가로 하더라도 고메즈는 출전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SAB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메즈는 부상도 많았고 출전도 못했고 이미 매각 라인에 거의 들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F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적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저 글을 쓰는 순간부터 매각 대상으로 올라오면 그냥 F에 바로 넣게 돼요. 그냥 계속 시즌 평가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F 매각에 누르는 게 난 저 등급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아무튼 시즌 평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고메즈는 저는 F로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그러면 풀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치미카스는 사실 저는 이 B라인보다도 C라인이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로버트슨이 먼저 나가게 된다는 이 썰이 있어서 전 좀 이거는 감독이 뜯어 말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치미카스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남질 못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버트슨을 먼저 날리고 치미카스를 1년 더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치미카스는 시즌 내내 C라인이 맞았어요. 저는 물론 데드볼 퀄리티가 조금 좋아가지고 도움된 건 있었지만 우승권에서 안정적으로 치미카스한테 이제 맡길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치미카스 대신 로버트슨이 먼저 나간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로버트슨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AT 마드리드가 연락이 왔잖아요. 이 타이밍에 내가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구단 내부적으로 로버트슨을 먼저 나가게끔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전 치미카스는 C등급입니다. 스쿼드 멤버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백업 라인에서 나왔을 때 그래도 꽤 잘해줬어요. 근데 치미카스가 혹시나 남았고 이번에 활약을 해서 다음 시즌, 그런다고 여러분들 치미카스랑 또 재계약을 해가지고 더 길게 갈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 못하겠어요. 케르케즈가 왔고 치미카스가 백업인데 케르케즈 치미카스를 보면서 만족할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로버트슨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케르케즈, 로버트슨. 어차피 둘 다 클래식 유형으로 활용될 거라면은 클래식 유형에서도 그래도 센터백 라인에 이 백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퀄리티의 빌드업을 갖춘 로보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치미카스는 발밑이 너무 약해. 그래서 치미카스를 먼저 저는 어떻게든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 로보가 나가고 치미카스를 남기겠다고 하면은 케르케즈가 정말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케즈랑 로보 했을 때도 케르케즈가 당장 주전은 아니에요. 둘이 아마 싸울 거예요. 어차피 케르케즈가 장기적으로는 주전이 될 거고, 로버트슨이 상황 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은 맞는데, 당장 내년에는 이건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로보가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FA로 나가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적료를 엄청나게 높게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이번 시즌 나가더라도. 그래서 그냥 한 시즌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치미카스는 전 C등급이고, 로버트슨은 스쿼드 멤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핵심이랑 B 사이에 했을 때 핵심으로는 로버트슨을 이젠 못 넣어요. 못 넣어. 시즌 전체를 평가하고 다음 시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더라도 A라인에 들어갈 만큼은 아니었어. 저도 이거는 로버트슨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힘들었어요. 스쿼드에서 제일 앞에 있을 것 같아. A 넣었을 때는 A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B로 놓으면은 좀 가혹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B 맨 앞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평가로도 B, 다음 시즌 이렇게 상황을 봐서도 매각은 아직 저는 아닌 것 같고 B로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버트슨이 자유계약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로보가 오히려 AT 마드리드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가 먼저 떠나고 싶다는 거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면은 이걸 막기가 어렵거든. 어려워요. 어차피 로버트슨이랑 장기 재계약 아니면은 앞으로도 1, 2년씩 묶으면서 계속 둘 건 아니잖아. 로버트슨이 확실히 조금 저하된 것은 사실이고 나이대도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선수가 원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AT 마드리드로 가게 되더라도 1년은 그냥 띄워주고 마지막에 안필드에서 박수 받으면서 인정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로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나가면은 핸더슨 나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안필드에서 이거 박수 받고 나가는 그림을 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커리어 내내 리버풀에서 모든 걸 보내놓고는 그 박수를 못 받고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스쿼드 멤버로서 활용도가 있으면 어떻게 뭐 옵션 잘 해가지고 내년에 합류하는 걸로 하고 뭐 안 되나? 나가게 되면 치미카스는 판매 안 하지 않을까요? 치미카스랑 로봇 동시에 팔고 거기다가 또 데려오겠다고? 와, 난 이거 상상이 안 가거든요. 로보가 나가게 되면은 치미카스는 남기려 하지 않을까, 구단 차원에서. 아무튼 이 레프트백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라이트백 아놀드는 아예 밖으로 두겠습니다. 이미 나간 선수고. 브래들리, 저는 브래들리가 아직 A급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핵심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들어가도 100% 만족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전 켈러가 주전? 만족해요. 할 수 있어요. 거기서 S까지는 좀 진입은 힘들겠지만 A 들어가. 코나테 당연히 A 들어가. 당연한 거죠. 브래들리가 지금 핵심 주전으로서 시즌을 완전히 보낸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 맞아요. 잘해요. 브래들리. 그래도 잘해요. 앞으로도 주전급 그리고 더 핵심으로 나아갈 선수야. 하지만 이 선수를 두고 핵심 아니가 안 되죠. 매각은 절대 안 되는 얘기고 장기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A 퀄리티는 아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요. 다음 시즌 프림퐁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모르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브래들리가 훨씬 좋은 선수로 발돋움할지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갖고는 있으니까 브래들리는 다음 시즌 A급으로 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 아무리 잘하더라도 S급으로는 못 들어가죠. S급은 리그 베스트급이잖아. 저 자리는. 그래서 A급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드필더 엔도부터 가면 엔도는 B입니다. 스쿼드 멤버. 핵심은 당연히 안 되잖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스쿼드 멤버로서 그냥 거의 100점에 들어가는 선수죠. 로테이션으로 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포지션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엔도는 B에 적합하고 B에 들어간 것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리버풀 팀 체급이 우승하는 팀이잖아. 엔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할 수 있는 리버풀 팬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엔도가 나갈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본인이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는 리버풀과 같은 팀에서 남는 게 리버풀과 같은 클럽에서 아직 할 게 더 남았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려서 아마 두지 않을까요? 팀 입장에서 엔도처럼 프로의식이 완벽하게 장착된 선수가 팀에 남아주는 거는 굉장한 도움입니다. 이건 필드에서 많이 뛰지 않더라도 이 선수가 훈련장에서 게으르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나나요? 전혀. 저는 항상 팀 구성 어떤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축구든 뭐든 다 종합하더라도 예의 없는 선수, 게으른 선수, 프로의식 없는 선수, 프로의식 없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 한 명의 모든 걸 망쳐요. 저는 엔도는 리버풀 정신이
정확히 박혀있는, 어쩌면은 리버풀 정신과 가장 부합된 스쿼드 멤버 중 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필드에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1분도 소중하게 느끼면서 마지막에 한 8분 정도 뛰더라도 그 8분을 몸을 던져버린다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를 우리가 내친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엔도가 주급이 높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엔도는 그냥 B. S부터 쉽게 가죠.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 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생각 다른 게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마. 메갈리스터랑 그라벤베르는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라는 말이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핵심 라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주전을 넘어 혹사를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리버풀의 성적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선수들이 다 S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고 걸맞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커티스 존스, 엘리엇, 소보슬라이는 어려운 얘기야. 그렇지만 소보슬라이가 그나마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는 그냥 A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S라인에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결국 S라인은 리그 베스트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정말 까다로운 자리야. 저 자리는 리그 베스트를 소보슬라이로 둘 수는 없죠. 감독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예요. 이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경기장에서 몸을 던지는 선수 몇 없거든. 물론 아쉬운 점, 보완해야 될 점이 약간은 있지만 대단히 감독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선수죠. 그렇지만 S로 들 수는 없다. S는 까다로워야 됩니다. 저 라인은 그냥 미슐랭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거는 미슐랭에서 별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에서 소보슬라이는 그냥 받지 못한 겁니다. 다음 시즌 소보슬라이가 S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A에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초에 S는 논란이 없어야 돼. 이 선수가 S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온다? 전 S가 아니에요. 지금 4명 봐. 알리송, 반다이크,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 넣었을 때 잡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코멘트가 나오지도 않아. 당연하다 이거예요. S는 당연해야 돼. 소보슬라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저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공헌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좋은 선수였다는 것을 그래도 좀 어필하고 싶지만 S는 아니다. S는 까다로워야 된다. 호나테가 딱 정확히 S랑 A를 나누는 선수 중 하나예요. 호나테가 S 들어가잖아요. 코멘트가 달려. 조금씩 코멘트가 다 나옵니다. 물론 S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S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소보슬라이도 당연히 S로 들어갈 순 없다. 이제 엘리엇하고 커티스 존스. 엘리엇이 이번에 나가게 돼서가 아니라 저는 엘리엇은 사실 이번 시즌 평가만 보더라도 C라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뛸 자리가 너무 없어. 이제 더 없어요. 엘리엇이 뛸 수 있는 자리가 슬롯 체제에서 너무 좁아서 그냥 매각 가능, 그 다음 매각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엘리엇 본인이 그냥 로테이션으로 그냥 남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항상 저는 뭐 이렇게 둬도 된다라고는 보지만 이 선수도 03년생으로서 자신이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엘리엇이 특정 포지션에서 리버풀에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적으로 보더라도 엘리엇의 경쟁자들이 소보슬라이, 존스, 비르츠, 윙라인으로 빠져도 힘든 선수이기 때문에 가혹합니다. 가혹하고 어디 B랑 A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봐요. B도 힘들어요 지금. 사실 C에 있는 선수들이 B랑 혼합된 거라고 보면 돼요. 맞잖아요. 매각 가능이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엘리엇이 그래도 로테이션으로 시간을 좀 가져가 준 것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매각으로는 못 넣겠고, 근데 매각이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며 본인도 출전 시간을 더 요한다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엄청나게 아쉽진 않다.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C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B에 근접하면은 전 B를 줬을 텐데, 지금 C라인들은 퍼포먼스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가 이적료를 벌어들이는 타이밍 뭐 이런 거 종합했을 때 F에 가까워야 이 C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엇도 환사랑 거의 비슷한 기준에 진입되면서 같이 묶이는 게 맞습니다. 엘리엇이 엔도, 브래들리, 로브하고 묶일 급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 선수들한테 부여한 등급들을 보면은
같은 라인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워요. 엘리엇을 이 라인에 뒀을 때 이거를 만족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거라고 봐요. 저도 엘리엇이 지금 앤더 브래들리, 로버트슨한테 평가된 것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를 넣게 되면은 계속 코멘트 나와요.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03년생에서 지금 우리가 03년생의 미드필더들 아직 어린 것도 맞는데 장기적으로 엘리엇이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 거의 없어. 리버풀은 비르치를 데려온 것부터 앞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치가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 그럼 미래 자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엘리엇한테 요구하는 것은 최대 로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엘리엇을 로테이션 멤버로 또 고정하기에는 조금 더 잠재력이 있어서 주전 자리를 위협하는 선수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이 이제 C라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납득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각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C에 들어간 선수들은 매각에 근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100% 매각. 엘리엇 당장 그냥 파는 게 맞아. 100%. 이마에까지는 저는 못하겠고 거의 뭐 한 7, 80%, 80%로 올라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90%, 100%로 근접할 선수다. 어떤 자리든 지금 뛸 수가 없어요. 어떤 자리든 간에.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R&S 슬롯의 만족도를 충분히 충족해준 시즌이 아니라서 시가 맞다. 커티스 존스만 남았죠. 커티스 존스는 B 맨 앞에 주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사실 상관없지만은 커티스 존스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 커티스 존스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모두 만족감을 가질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것도 아니긴 해요. 이 선수가 주전으로 됐을 때 만족이 돼야 돼. 충분히 주전 자리 꽤 괜찮아. S는 안 되더라도 주전으로 만족해라는 말이 나와야 A라인에 진입하는 건데 커티스 존스가 A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매각은 안 돼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툴이 너무 다양해서 어차피 스쿼드 멤버로 둬야 돼요. 스쿼드 멤버로서 커티스 존스는 대단히 좋은 선수가 맞아요. 이 선수를 매각하자고 하는 거는 전 욕심이에요. 욕심. 이 자리를 매각해가지고 커티스 존스만큼 멀티성을 갖춘 선수를 넣자? 어느 선수가 그렇게 다재다능한데 여기서 스쿼드 멤버로 남겠어요? 없어요. 커티스 존스는 로테이션으로서 완벽한 선수에 근접하고 보완 몇몇 부족한 부분들을 만져나간다면은 A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A를 넣었을 때는 불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B를 들어갔을 때 C나 F로 내리자. 저는 어떤 근거로 더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로테이션으로서는 100점이에요. 100점. 아마 고메즈가 몇 년 전에 평가받던 거랑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티스 존스가 저 S라인까지 진입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언젠간 커티스 존스가 완전한 핵심 주전 자리를 원한다면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커티스 존스도 지금 자리에 불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전 시간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충분히 선발 라인업을 했을 때 커티스 존스 선발이어도 불만이 나오진 않잖아요. 좀 걱정은 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보자마자 우리한테 불쾌감, 걱정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커티스 존스가 팀 내에 주는 영향력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시즌을 두고 봐도 이 정도 출전 시간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거를 보면은 B보다 낮은 거를 준다. 이거는 좀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B 플러스냐 B 마이너스냐 이런 얘기는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B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드필더는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오히려 시즌 끝나니까. 커티스 존스가 조금만 더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보슬라이랑 커티스 존스가 약간만 더 올라가 준다면은 리버풀 뎁스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진짜. 공격수라면은 여기서 S등급 줘야 되는 선수를 그냥 살라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역시나 초핵심. 공격 포인트를 대체 몇 개를 쌓는 겁니까? 평균 공격 포인트가 30, 20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시즌. 전 대회 포함하면은 언제나 살라는 공격 포인트 50개의 싸움을 50개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50개 쌓는 포워드 실례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디아스랑 각본은 다 A에 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평가했을 때 이 선수들이 아마 약간 모순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뭔가 제 기억에는 리그 15골 넣으면은 S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후반기로 접어듦에 따라 두 선수가 과연 전반기보다 더 잘했냐, 전반기보다 조금 더 잘해가지고 A를 뒤집을 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쿼드 멤버 정도로 들어갈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A를 유지하는 게 맞고
지금 여전히 핵심이 맞아요. 리버풀이 개개인만 두고 본다면 아쉬울 수 있어. 근데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레프트 윙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 맞아요. 동시에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어느 팀을 보더라도 레프트 윙에서 디아스 각포 둘이 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 없어요. 한 포지션에.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물론 매각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다음 시즌 디아스 각포를 그대로 두고 9번 퀄리티를 높였을 때 우리가 불만족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레프트 윙에서 S급의 선수가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S급은 어떻게 보면은 총량이 있는 것 같아. S급이 지금 5명이거든요. 이게 베스트 11을 두고 봤을 때 S급은 리그 베스트급 선수들인데 이 자리가 막 7명씩 들어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팀이든 맨시티마저도 S급이 7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명에서 혹 6명?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과반이 리그 베스트급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느낌상 5명이 S를 차지한 순간부터는 저 자리에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충족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숫자를. 할당량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디오고 조타랑 다르윈 누네스가 나왔지만 조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스쿼드 멤버로 그래도 이번 시즌 평가해야 되냐 매각 가능이냐인데 제가 조타만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조타를 B로 넣었을 때 이번 시즌 평가 그리고 다음 시즌 했을 때 어렵고 전 그때랑 똑같이 완전히 매각은 시즌 전체로 두고 보더라도 누네스는 매각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아마 퍼포먼스만 두고 본다면은 전 그래도 BC 라인에 줄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제가 다르윈한테 시즌 말미에 실망했던 거는 이번 시즌도 처음부터 로테이션으로 시즌을 시작했어요. 본인이 주전 퀄리티는 아니고 주전을 뺏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다르윈 누네스는. 저는 이 선수가 발전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감독의 코칭 아래. 그러면 계속 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입장이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순간이 아스톤 빌라전인가? 아마 그쪽쯤이었을 거예요.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수했어. 평상시에 봤던 나쁜 습관들이 나왔어. 근데 그거 바로 잡아야죠. 그거 바로 잡지 못한 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더 이상 다르윈 누네스는 안정적인 기회를 받는 시즌도 아니었고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즌인데도 그 순간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어요. 만약에 확고한 주전이면은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말려가지고. 근데 다르윈 누네스가 리버풀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싶다면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발전이 안 되더라도 본인을 주전으로 지금 쓰지 않더라도 출전을 탁 했을 때 모든 걸 던지고 실수하더라도 멘탈 잡고 남은 시간 다 보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멘탈 흔들리는 게 저도 보였고 슬롯은 끝나고 아예 대놓고 저격까지. 이건 아니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99년생의 선수가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냥 본인이 주전 자리도 아니고 주전을 뺏어야 되는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안 돼. 경기장에서는 끝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은 감독 코치는 그걸 계속 평가하고 있거든. 이 선수가 부족함에도 그거를 보완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구나. 후반 교체돼서 10분을 뛰더라도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진 채 마지막까지 하려 하는구나. 이런 거를 평가할 텐데 그 멘탈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는 아쉬웠다. 우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팀의 멘탈리티는 아니다. 시즌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순간 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큰 아쉬운 순간으로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누네스가 4월인가 5월인가 트위터에다가 저격글처럼 하나 써버렸지 않나요? 그런 거 하나 썼을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리버풀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안 돼요. 안 돼. 본인이 억울한 거 알겠어요. 근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르윈 누네스는 몇 달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감독의 눈밖에 난 거 그리고 본인이 경기장 안에서 또 주전도 아니고 기회를 포착해서 주전을 뺏어야 되는 입장에서 멘탈이 나갔다고 해서 경기 끝까지 놔버린 행동 이거는 저도 용납을 하긴 어렵습니다.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는 이유가 못하든 어떻게 하든 이 필드에서는 몸을 던지는 행위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다르윈 누네스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뭐 하든 그래도 필드 안에서는 진심이라고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아스톤 빌라전에서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그걸로는 이제 평가가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타는 B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리버풀은 조타랑 재계약을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부상 빈도가 너무
작고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머리 아파 나도. 향후 주전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주전으로 낙점을 하더라도 결국 또 부상이 있을 거거든요. 이번 시즌 조타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던 시즌이었어요. 하자마자 주전이었어. 그냥 아르네 슬롯이 다른 누네스를 주전으로 낙점하지 않았고, 프리시즌에서부터 조타가 훈련을 빨리 하고 감독 코치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조타는 모처럼 주전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축구 지능도 갖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또 부상이야.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이번 시즌이 아마 리버풀 합류 이래로 가장 안 좋았을 겁니다. 조타가 놓친 이런 미스들을 누네스로 대입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냥 F에 넣자고 했을 거예요. 주류 의견으로는. 이번 시즌은 조타 득점도 많이 놓쳤습니다. 득점도. 그래서 더 이상 조타한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나이도 이미 좀 차버렸고, 당장 다른 선수들이 오게 되면은 조타도 자리를 위협받고 나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타는 이번 시즌 평가로도 그렇고 다음 시즌을 감안하더라도 C등급에 들어가서 매각되더라도 놀랍진 않다. 다만 저는 9번 선수가 2명 다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누네스는 100% 팔아야 되고, 디오고 조타는 그래도 한 시즌 남기고 새로운 9번이 오고 그 다음 시즌에 9번을 또 보충해서 스쿼드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 아니면은 조타가 그냥 로테이션으로 쭉 들어가. 윙도 사실 조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면서 뭐 포워드 보강을 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타도 이룰 거를 거의 다 이루고 트로피를 올리면은 본인도 돈을 벌러 갈 수도 있고 다른 팀에서 더 주전으로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타와의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즌 봤을 때 둘 다 나가지 마라.